웬만하면 다 구현해보고 보세요. 자,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혼자 말하면서 조용히 말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쇼핑몰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쇼핑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더미 제이슨으로 해볼 거고, 처음에 해볼 것은 로그인부터 해볼까 해요. 자, 로그인은,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면, 저렇게 로그인한 사람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우선은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로그인 화면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내부바가 이제, 홈이죠, 그쵸? 지금 홈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홈 버튼은 지워버리고, 링크도 지우고, 자, 드롭다운 또 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링크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드롭다운까지 지울게요. 디세이블드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내부바는 홈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홈이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라이브 에디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홈으로 안 오네요. 그쵸? 라이브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구조라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레슨 37, 레슨 37이 안 나오네요. 아, 죄송해요. 자, 이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수업 안에 레슨 37에 샵 ajax. 자, 뒤로 가서 새로 붙이고, 자, 이렇게 홈으로 오죠. 자, 근데 홈으로 올 때, 자바스크립트를 못 가져오네요. 이게 지금 아마, 라이브 에디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이브 에디트의 문제. 그러니까 코드가 좀 복잡해요. 코드가 좀 복잡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라이브 에디트를 할 때는 이 홈을 못 만드네요. 좀 속상하지만 홈을 만들 수 없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홈이 거고요. 자,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다 홈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뭐 사이트 이름을 정하는 게 좋겠죠? 우리 정호 씨처럼 뭐 C샵, C 쇼핑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쇼핑홈 이렇게 할게요. 쇼홈.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데, 자, 이 폼이 있는 자리에, 자, 이 폼이 있는 자리, 자, 요 대신에 로그인을 할까 해요. 로그인을. 자, 지금 이 친구가 보면 좌우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이유가 지금 보면, 자, 이유가 지금 보면, 자, 컨테이너 플로이드. 자, 아마 요 속성 때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다. 자, 여기 보면, 내부박 콜랩스 요 설정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거 두 개가, 자, 내부박 콜랩스에서 좌우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고요. 자, 요 중에서 지금 현재,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폼 대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로그인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지우고, 자, A 버튼으로, 자, 여기다가 로그인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음, 다 비동기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HTML이 있어서 이렇게 HTML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로그인을 비동기로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 샵으로 해놓고 자, 여기다가 로그인 해놓고 자, 이걸 누르면 이제 실제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이디를 좀 줘놓을게요. 아이디로 로그인 btn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로그인 폼이 이렇게 떠야 돼요. 로그인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 폼이 떠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별로 안 이쁘다. 그러면 이제 아마 내부 링크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죠? 내부 링크. 자,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클래스로 내부 링크 이렇게 하면 자,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회원가입도 만들면 좋은데 자,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회원가입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 거다. 자, 그러면 얘도 UL로 자, li를 하는데 자, 위에처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내부 바에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지금 현재 요 링크 대신에 회원가입 이렇게 두고 로그인 두고 회원가입 밑에다가 두면 되겠죠. 사인업 btn 되겠죠. 여기가 지금 깨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벌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이 친구가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간으로 오는 이유가 지금 에미 오토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에미 오토. 에미 오토는 이제 양쪽 끝으로 중앙 그 마진을 오토로 줘서 중앙 정렬하는 친구죠. 이거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붙었죠?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에미 오토가 언제 쓰이는 거지? 이렇게 쓸 일이 있나? 이게 언제 쓰일까요? 그죠? 얘도 지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원래 있던 거니까 놔둘게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 폼이 있다가 안 보이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편한 방법은 로그인 폼이 있다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div로 아이디를 자, 로그인 컨테이너로 하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플러스가 디넌이 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걸 누르면 디넌을 지우면 되겠죠. 자, 일단은 보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클래스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로그인 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폼은 뭘 쓸 거냐면 플러트 라벨을 쓸 거예요. 자, 어디 가면 되냐면 자, 부트스트랩 가서 자, 여기 폼에 가시면 플러팅 라벨이 있습니다. 자, 딱 맨 위에 보면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메일, 패스워드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커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쓰실 때 이 전체가 div로 감싸고 있어야 정렬이 좋을 것 같아서 자, div 이렇게 하고 자, 안에다가 쏙 집어넣을게요. 자, 모양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켜져 있는 게 원청 많아서 이건 것 같은데. 자, 됐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친구가 가로로 꽉 차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정 크기를 좀 줄게요. 스타일. 자, 이 친구를 보통 어떻게 주냐면, 여기 네이버처럼 이렇게 중간에 정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 크기를 어떻게 주면 되냐. 모바일에서 제일 작은 크기를 기본 크기로 주면 돼요. 그래서 맥스 위드로 보통 한 420px가 모바일에서 제일 작은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아졌을 때 제일 작은 크기가 되겠죠. 제일 작은 크기. 자, 그 다음에
그냥 with를 100%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게 있나? 지금 이것도 반응형인데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지금 요거 수업인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심플하게 해봅시다. 자, 데이터 불러오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중앙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중앙 정렬해야 되니까 자, 여기 컨테이너에서 이 친구를 중앙 정렬해 볼게요. 중앙 정렬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플렉스로 justify content center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렉스를 주고 justify content center를 주면 중앙 정렬이 되죠. 자, 이 지금 420px가 먹힌 걸까요? 먹힌 것 같은데 좀 작아 보여요. 내 눈에만 그런가? 더 작아졌어요, 죠? 왜 이게 더 작아졌지? 아마 마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검사하고. 지금 더 작죠? 작습니다. 맞나? 그러면 더 작죠, 그쵸? 지금 더 작은 이유가 이 친구에서 지금 크기를 지정해 놔서 그래야죠. 요즘 플렉스가 이 친구 컨텐츠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맥스 말고 민으로 해놓을게요. 민으로. 자, 민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420px가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뭔가 이 플렉스에 영향을 받네요. 이 두 개가 플렉스에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할 수 있으면 해보고 자, 지금 이제 이 친구를 자, 이 전체에서 중앙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 친구 높이를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브라우저 크기만큼 줘버려요. 브라우저 크기만큼 어떻게? 자, 높이를 브라우저 크기는 100 우리가 뷰라고 해서 VH가 되죠. 자, 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넓어지죠? 자, 여기다가 주지 말고 자, 바깥쪽에 자, 여기다가 말고 자, 바깥쪽에 자, 스타일로 높이를 100 VH를 줘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중앙 정렬을 하면 되겠죠? 중앙 정렬은 origin item center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상단에 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중앙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대략 100VH가 아니라 한 90쯤 잡고 하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게 보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버튼을 둬야 되겠죠. 자, 여기 로그인이라는 제목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H2로 자, 로그인이다. 로그인 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명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자, 보면 자, 여기 이 사이트에서 하는 거였죠? 이 사이트에서 자, 이 사이트 그쵸? 자,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더미 제이슨의 유저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로그인. 자, 설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공해야 되는 게 이메일이 아니라 유저 네임이에요. 보시면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가 되니까 자, 여기를 유저 네임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 타입을 텍스트로 하고, 타입 텍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유저 네임으로 바꾸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유저 네임. 자, 플레이스홀더, 요게 동작을 안 해요. 이제 요게 있으면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플레이스홀더로 이런 거 형식으로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자, 이 친구가 실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유저네임.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이제 유저네임 이렇게 들어오죠. 자, 기본 값을 좀 더 줘놓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작성하면 좀 귀찮으니까 기본 값을 좀 줄게요. 자, 여기 인풋에다가 value로. 자, 제가 이제 로그인 하고 싶은 유저가 50번. 자, 5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50번. 자, 그럼 50번 유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더미의 유저 있죠, 그죠? 이걸로 가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50번이에요. 뒤에다가 50이라고만 쓰면 돼요. 자, 이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 로그인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장바구니까지 구현을 할 거니까 장바구니도 가지고 있나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저라고 해놓고 앞에다가 cards 이렇게 해서, 자, 다행히 50번의 장바구니가 있네요. 그럼 이제 50번으로 로그인하면 장바구니까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자, 여기다가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밑에도 뭐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게 마진 바텀이 3 정도 크기, 3 정도 크기라는 건데 여기도 쓸게요. 마진 바텀이 3 정도 크기가 있고, 자, 여기다가 div 쓰고, 자, 버튼 2개를 만들 거예요. 버튼. 자, 로그인. 그 다음에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A 태그로 하죠. 뭐. A 태그로. 버튼을 해도 상관없겠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전부 다 AJAX로 하고 있으니까 뭐 버튼으로 할게요. 통일해서. 자, 근데 이렇게 안 이쁜 버튼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클래스로 btn이라 하고, 자, btn이라 하고 색깔을 지정하면 되겠죠? 우리가 심플하게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btn 아웃라인, 자, 세컨더리 또는 다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컨더리 이렇게 회색이 뜨죠? 자, 여기도 클래스에 btn에 좀 다른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크로 해볼까요? 다크. 자, 이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저 같으면 보통 수업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프라이머리로 로그인 쓰고 회원가입은 렌저로 하면 이렇게 이쁘게 되죠. 자, 이 친구를 이제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 쉬운 방법은 텍스트 정렬을 end로 쓰면 오른쪽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은 플렉스로 해서 justify content를 end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버튼 눌렀을 때 이 친구를 회원가입을 할 건데, 보고 있어요? 켜줄게요. 볼 거예요? 자기 거 하라니까 자꾸 보고 있어. 쉬는 시간에 쉬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눌렀을 때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아주 일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제출하는 양식으로 할 때는 폼이에요. 폼.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출할 때 메소드를 포스트로 합니다. 포스트.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B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액션이라고 써놓은 곳에 제출을 해요. 자, 우리가 제출하고 싶은 위치는 현재 여기죠. 여기가 제출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여기 있는 데이터 밸류 두 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자, 여기 로그인할 사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여기다가 써놓기로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자, 써놓기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유저에 가서 자, 다시 유저. 자, 이건 카트고 자, 유저스의 50이 닿죠? 카트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친구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요게 아이디 스텔라 스텔라 버프 타고 그 다음에 스텔라 패스가 비밀번호네요. 스텔라 패스. 여기도 밸류라고 스텔라 패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 사이트로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제출이 되죠? 자, 근데 지금 요 제출할 때 파라미터를 잠시 보면 자, 여기 네트워크 자, 로그인 자, 유저 네임 패스워드가 자, 여기 아니라 자, 헤더 페이로드라는 게 있을 건데 페이로드 자, 페이로드가 없네요. 페이로드라는 게 없네요. 파라미터가 넘어가는 거 이제 페이로드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자, 지금 요거 두 개를 보낼 건데 자, 요거에 그쵸? 데이터고요. 근데 이제 페이로드를 감췄네요. 페이로드라는 건 여기 파라미터를 넘기는 건데 자, 상단에 여기에 파라미터가 없고 자, 여기 밑에 숨겨서 보내요. 숨겨서 보내는 거를 보여주지 않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그인 하시려면. 자, 그러면 여기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친구한테 네임을 줘야 돼요. 이 친구한테 네임을 뭐라고요? 유저 네임이라고. 유저 네임. 자, 이 친구도 네임을 줘야 돼요. 뭐라고요? 패스워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꼭 필요하다 돼 있죠? 이제 유저네임으로 스텔라가 넘어가는 거고 패스워드로 스텔라 패스워드가 패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네임이 있나? 네임 없죠,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사이트 가보면 자, 사이트 가보면 유저네임에 어떤 값, 패스워드에 어떤 값 이렇게 넘기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요 친구 자, 요 친구가 요거겠죠? 요 친구가 요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에 스텔라, 패스워드에 스텔라 패스워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제출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치고 자, 제출해보면 짠 이렇게 뜨죠? 자, 이게 뭐냐면 토큰이라고 해서 만료 시간이 있는 토큰이에요. 자, 누구누구가 로그인 되었어 라고 해서 쿠키로 만들어진 토큰인데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암호화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된 정보. 자, 암호화된 정보. 지금 보면 자, 이 친구를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을 해요. 브라우저 저장하면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제 이 서버가 들렸을 때 이 정보가 있네 하고 확인한 후에 더 로그인 된 사람이야 하고 로그인 된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현재 기본적으로 로그인 된 사람의 정보는 스텔라, 아이디, 이메일, 그다음 first name 뭐 이런 것들이 있네였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암호화가 돼 있는 암호화죠. 그렇죠? 여기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배울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액세스 토큰이 있고 리플래시 토큰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액세스 토큰 하나만 발급하는데 리플래시 토큰 또 두 개 발급을 했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새로 고침할 때 확인하는 것 같고 얘는 접속할 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두 개를 원래 따로따로 발급하진 않아요. 같이 발급하고요, 보통. 지금 보면 이것만 일단 볼게요. 이것만. 자, 이렇게 길이가 길이가 얘는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형태로 암호화랍니다. 암호화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1, 2, 3, 4라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자, 이거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뭐 AF, C, 14, 5, 6, 7. 자, 이런 식으로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암호화라 하는 거고 암호화된 결과를 우리가 토큰이랍니다. 토큰. 특히 이제 토큰들 중에서 이제 디코드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는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건 암호화는 되는데 복호화가 안 되는 이걸 이제 암호화. 자, 복호화를 하는데 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11번가 사이트에 비밀번호 1, 2, 3, 4로 가입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내 비밀번호는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밀번호, 저장된 이 비밀번호로 이 사람이 1, 2, 3, 4라는 걸 추측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1, 2, 3, 4인 걸 추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로그인을 하느냐? 어떻게 로그인하냐? 자, 내가 이제 11번가에 1, 2, 3, 4를 치고 로그인 할 때마다 암호화에서 이 값을 만들어요. 암호화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항상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입력한 게 자, 암호화를 했는 값과 저장된 값이 같냐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복호화가 되는 크립토 또 영어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뭐 크립토 머식이라고 하는 솔트 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암호화 방법을 쓰는데 자, 이 친구는 암호 키를 다시 반대로 1, 2, 3, 4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런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여튼 여기에 로그인된 사람을 인증하기 위한 토큰이다. 토큰. 우리가 이제 이런 코드를 해시 코드라 부르고요. 해시 코드. 그다음에 이런 해시 코드로 인증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그걸 토큰이라 불러요. 토큰이 뭐예요? 동전이죠. 동전. 우리가 이 동전을 어떻게 해요? 뭔가를 구입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토큰으로 로그인을 인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로그인 되는데 우리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로그인하고 싶었지 이건 동기적으로 로그인하는 거예요. 동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 페이지를 요청하면 로그인 성공했어 하고 결과를 보내는 것. 이게 동기. 자, 그 다음에 비동기는 어떻게? 이미 있는 페이지에서 요 어떤 스크립트 코드로 나 로그인 했어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인증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비동기 인증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동기가 쉽고 비동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열어서. 자, 이제 요거 제출을 막아야 되겠죠? 로그인이 이렇게 제출되면 동기적으로 동작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폼에다가 이름을 하나 지워줄게요. 폼에다가 네임으로 로그인 폼이라고. 로그인 폼. 자, 밑에다가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 자,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로그인 폼이니까 메뉴에다가 const에 로그인 폼 맨 도큐먼트에 폼즈에 로그인 폼이 되겠죠. 자, 잘 찾아졌나 볼게요. 로그인 폼. 자, 잘 찾아지고 있고요. 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자,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제출 안 되게 일단 막아야 되겠죠.
로그인 폼에 뭐가 발생했을 때, add 이벤트 리스너로 서브밋이 발생했을 때, 자, 제출을 막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제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동작이라는 게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런 폼 또는 마우스 뒷 우클릭, 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기본 동작을 막겠다. 자, 2점 for event default. 자, 막혔나 보고. 자, 막혔어요, 그쵸? 자, 로그인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비동기적으로 이 친구를 통신하는 거예요. 비동기적으로 통신. 자, 그래서 이제 통신할 주소를 쓰고, let의 URL은, 자, URL 여기 있죠? 자, URL 여기 있고.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let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형식이었죠? 잘못된 방법이고. 자, 다시. 자, 여기다가 유저네임을 받아올게요. 자, const의 유저네임은 로그인 폼의 유저네임. 자, 우리 인풋 요소는 이렇게 필드처럼 접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받아놓고. 자, 유저네임은 유저네임 점 value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의 value죠. 자, 잘 문화보고. 자, 로그의 데이터고요. 짠, 잘 들어오죠? 자, 이제 통신을 하면 됩니다. 자, 통신은 누가 한다? XML HTTP request. 자, 그래서 const의 REQ는 new XML HTTP request. 자, 처음에 뭐 해야 된다? open. 자, open. 자, 비동기적으로 통신하겠다라는 뜻이니까 to도. 그 다음에 send 하면 된다 그랬어요. REQ.send. 자, send 할 때 데이터를 보내면 됩니다. 데이터를. 자, 성공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해요. 자, 네트워크 열고. 자, 항상 테스트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열고. 자, 혹시 모르니까 새로 고치고.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 누르면, 자, 여기 맨 밑에 이렇게 로그인이 뜹니다. 그죠? 자, 여기. 자, 배드 리퀘스트래요. 배드 리퀘스트. 자, 잘못된 요청이래요. 요청을 잘못했대요. 자, 요청을 왜 잘못했나 볼게요. 오브젝트 나오네요. 지금 보면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데, 유저네임, 패스워드 있죠? 뭘 잘못 썼나? 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빼먹었는데, 자, 데이터는 뭐다? 파라미터는 JSON을 보내야 돼요. 파라미터는 객체가 아니라. 자, JSON을 보내야 돼요. JSON 문자열. 그래서 제가 뭘 실수했냐? 여기서 JSON의 stringify를 썼어야 돼요. JSON의 stringify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서 통신을 했었어야 돼요. 자, 잘 됐나 볼게요. 자, 새로 고치고. 자, 회원가입. 아, 로그인, 그쵸? 로그인 다시. 자, 로그인. 자, 근데 또 잘못됐네? 자, 지금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잘 있는데.
예전에 패스워드 스트링리파이도 잘 썼고 자, 제 생각인데 이게 패치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 원래는 이제 전송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 이렇게 제이슨이 아니라 자, 이런 쿼리 스트링을 보내야 돼요. 자, 제이슨 또는 쿼리 스트링. 근데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제이슨을 보내라고 돼 있어요. 쿼리 스트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end하고 유저 네임은 스텔라죠, 그렇죠? 스텔라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end가 아니라 물음표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end pass는 password는 스텔라 패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내는 게 쿼리 스트링이고 제이슨은 이렇게 보내는 거죠. 다 안 쓸게요. 유저 네임은 스텔라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본값이 쿼리 스트링이에요. 여기 기본값. 기본값.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 아니라 제이슨으로 보내겠다라는 명시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자, 명시적인 설명.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고 하자. 자, 오픈하고 나서 자, REQ에 set 헤더에 여기 지금 잘 알려주고 있네요. set 헤더에 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 자, 만약 이제 한글이 깨질 수도 있으면 자, 끝쪽에다가 캐릭터 셋으로 UTF-8까지 쓰면 됩니다. 자, 여기 기본값을 제이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되나 볼게요. 자, 지금 잘 된 것 같고요. 자,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자, 잘 됐고요. 지금 보면 액세스 토큰을 이렇게 주죠? 액세스 토큰을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액세스 토큰을 이 브라우저에 자, 이 브라우저에는 아주 심플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라 불러요. 로컬 스토리지. 자, 여기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이 친구를 저장해 놔야지 자, 다음에 서버에 와서 너 저장돼 있네 하고 로그인을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장을 해야 돼. 액세스 토큰을. 자, 여기 저장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텐데 볼게요. 자,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보기 위해서 자, 아까 여기 사이트에 와서 여기 있다. 자, 여기 와서 없네요. 자, 여기 저장하는 게 없네요. 자, 원래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이 친구를 저장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부터 인증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코드가 없네요. 제가 뭐 써야지. 자, 그럼 이제 좀 써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저장한 토큰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expire in means 이렇게 해서 30분 줄게요. expire in means 기본 30분. 자, 그러면 우리가 발급한 토큰이 로그인 성공했을 때 발급한 토큰이 30분이 돼요. 30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발급받은 요 토큰 있죠? 요 토큰. 자, 우리가 로그인 성공할 때마다 요 토큰이 넘어와요. 자, 요걸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자, 미라고 할 때, 매번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토큰만 전달하면 로그인이 돼요. 토큰만 전달하면.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성공한 시점은, 자, 성공한 시점. req. 로드 시점. on 로드 시점.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자, on 로드 시점. 자,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400은 실패졌죠? 200이 성공이겠죠? if. 자, 200일 때. 자, 받아온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아마 제이슨으로 올 거니까, 제이슨으로. 자, const의 login 오브젝트는 제이슨 parser에 받아온 텍스트. 그리고 좀 볼게요. 자, 로그로 login 오브젝트. 자, 이제 콘솔 창에 자, 로그인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건 이 액세스 토큰이에요. 액세스 토큰. 자, 매번 내가 저장했다가 불러오고 저장했다 불러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해 놓을 거예요. 자, 어디다가 이 브라우저에 자,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장해 놓을 거예요. 저장하는 이름은 우리가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액세스 토큰만 가져올게요. 자, red의 액세스 토큰은 자, 로그인 오브젝트의 액세스 토큰이죠. 자, 이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거니까 로컬 스토리지는 그냥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 호출하면 돼. 자, 호출하면 브라우저에 저장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URL을 주소로 가져서 자, 요 URL을 갖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액세스 토큰을 저장합니다. 이제 set item으로 액세스 토큰 이렇게 쓰면 자, 다음부터 내가 자, 가져올 때는 로컬 스토리지에 get item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쓸게요. 로컬 스토리지에 get item하고 액세스 토큰 하면 그때부터 가져와져요. 가져와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로그인하면 로그인 성공이고 저장하는 거죠. 여기 안내도 좀 띄웠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 성공이라고 얼럿창도 띄울게요. 한영이 또 안 바뀌네. 자, 그러면 이거 누르면 이제 로그인 성공 이렇게 뜹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려면 이 브라우저에 와서 로컬 스토리지에 get 아이템에 액세스 토큰이죠. 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만 해도 떠요, 그렇죠? 로컬 스토리지 보면 지금 스토리지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 뜨고 있죠. 자, 이 친구는 내가 껐다 켜도 있어요. 자, 껐다 켜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로그아웃 하면 이 친구가 지워져야 되겠죠? 로그아웃 하면 여기 지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자, 로그인 했고요. 로그인 했고, 자, 쉬었다 와가지고 로그인 인증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 자, 더미 제이슨의 컴에 유저.me에 유저미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토큰을 요 베이얼, 그죠?
베리어 안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이 되면 데이터를 반환해줘요. 로그인 유저가 누구인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자, 누가 로그인했는지 정보를 반환을 해줘요. 여기다 누구누구님 로그인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지금 보면 여기에 자, 이렇게 스텔라님 로그인 중 이렇게 뜨면 되겠다. 스텔라님 로그인 중. 그래서 지금부터 쉬었다가 4시에 올게요. 4시에. 힘들어 죽겠다. 질문